그날 나는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그의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목에 감긴 가죽 벨트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내가 한 짓이었다. 아버지의 연인, 그 여자가 내게 속삭이던 말들이 떠올랐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너처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복수를 맹세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아버지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배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는 나 자신마저 파괴해야 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검은 우산들이 빗물을 뚝뚝 흘리며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가족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아 떠났다. 그 아이, 내 이복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장례식장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25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여자였다. 이름은 한지은. 직장은 없었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간신히 버티는 삶.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 벨트의 매듭은 내가 배운 바로 그 방식이었다. 장례식 후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로서 산 곳. 오문을 열자 먼지 쌓인 가구와 빈 술병들이 나를 맞이했다. 서랍을 뒤지다 발견한 것은 편지 한 장이.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어. 그 여자와의 아이가. 내 미래야, 미래? 그 미래는 결국 무너졌다. 그 편지 옆에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와 그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그 여자의 이름은 박소연. 아버지의 회사 비서였던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 돈, 사랑, 그리고 나.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마저 버렸다. 소연 언니의 말로는 아이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아버지는 해외로 도망쳤다고 했다. 나는 소연 언니를 알게 된 지 6개월 됐다.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눈물로 내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 씨, 당신이 그 사람 딸이라고. 세상에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공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곧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아들, 내 이복동생 민준이는 이제 10살. 소연 언니는 홀로 그를 키우며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배신이 우리 둘 다를 파괴한 셈이었다. 그날 밤, 나는 소연 언니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아이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언니, 아버지가 왜 떠났을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돈 때문이야. 회사가 망할 뻔했을 때 그는 모든 걸 팔아치우고 사라졌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저씨가 왜 왔어? 그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아니라 언니야? 내 가족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나처럼 고통받아야 할까? 아니, 복수는 어른들의 몫이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회사로 갔다. 한테크놀로지, 자이티 업계에서 이름 좀 날리는 중소기업.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던 곳, 이제는 그의 파트너인 김 회장이 이어받았다. 로비에서 김 회장을 만난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 씨. 오랜만이군.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 들었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회장님,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요. 회사 지분을 나한테 넘기라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니 무언가 숨기는 게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 터였다. 그날 나는 회사 서류를 훔쳐봤다. 아버지가 소연 언니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조작한 회계장부. 세금 탈루, 뇌물.
모든 게 드러날 재료였다. 밤에 소연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우리 함께 복수할까요? 그녀의 대답은 길었다. 지은아, 그건 위험해. 하지만 나도 지쳤어.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김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 그는 아버지의 배신을 방관한 공범이었다. 그 주말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이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아빠는 언제 와? 그 물음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는 멀리 갔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아버지의 유산은 이 아이에게 갈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복수의 도구일 뿐. 회사의 파티에 초대받았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는 김 회장 옆에 섰다. 와인 잔을 들며 속삭였다. 회장님, 아버지의 비밀이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줄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김 회장의 사무실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화려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은 이미 어둠에 물들어 있었다. 내가 가져온 장부 복사본을 테이블에 던지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한 사장이. 아버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회장님, 당신이 그 벨트를 준비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모든 걸 증명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고 회사 지분을 독식하려 했다. 지은 씨, 돈이 필요하나? 얼마든 줄게. 그의 제안은 역겹게 들렸다. 나는 웃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해요. 소연 언니와의 일, 그리고 민준이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알았다. 나는 소연 언니의 편에 섰다. 그날 우리는 거래를 했다. 그는 나에게 10% 지분을 넘기고 소연 언니에게 월세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프리랜서로서의 기술을 발휘해 회사 서버에 침투했다. 해킹은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코딩 지식이 도움이 됐다. 파일을 뒤지다 발견한 것은 이메일. 아버지가 소연 언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소연아, 미안해. 회사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 아이는 내가 키워.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연 언니와의 만남은 매일 더 깊어졌다.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내 어머니는 어땠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 결혼 5년 만에 임신한 나를 두고 아버지는 소연 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 사람은 악마야. 소연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포옹하며 울었다. 민준이는 우리의 비밀이 됐다. 아이는 나를 지은 언니라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밤에 홀로 누워 생각할 때 나는 물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아야 할까? 아니, 복수는 세대를 넘어선다. 나는 민준이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할 계획이었다. 김 회장과의 다음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지은 씨,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내 아버지도 그랬어. 그의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는 떠났어요. 하지만 나는 남았죠. 그날 나는 그에게 소연 언니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여자를 버린 대가로 당신 회사도 버려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렸다. 버스 창가에 기대,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나를 업고 한강을 걸었던 그날. 지은아, 아빠는 내 영웅이야. 그 영웅은 사라졌다. 이제 나는 새로운 영웅이 될 터였다. 복수의 영웅. 소연 언니와의 계획은 구체화됐다. 우리는 김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불륜, 세금 탈루 증거.
인터넷에 유출하면 스캔들이 터질 터였다. 하지만 나는 더 잔인한 방법을 생각했다. 언니, 민준이를 이용할게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안 돼.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주,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김 회장의 사무실로 갔다. 회장님, 이 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나는 김 회장의 충격을 즐겼다.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회사 망치지 마오.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껐다. 증거는 확보됐다. 밤에 소연 언니에게 그 녹음을 들려줬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나는 대답했다. 정의. 그리고 자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이 복수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복수의 불꽃은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 회장의 스캔들이 터진 날,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로 도배됐다. 한테크 사장 불륜 및 횡령 의혹.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공허가 있었다. 소연 언니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민준이를 재우며 나를 맞이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어.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아버지의 진짜 비밀은 더 깊숙이 숨어 있다. 조사 끝에 알게 된 사실, 아버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숨겼다. 스위스 은행, 수억 원 후 그 돈은 소연 언니와 민준이의 목이어야 했다. 나는 해커 친구를 통해 계좌를 추적했다. 친구는 물었다. 지은아, 이건 범죄야. 왜? 나는 대답했다. 정혜 때문이야. 민준이가 깨어났다. 언니, 아빠 소식 들었어. 아이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장례식 소식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우리 곁에 없어. 아이는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증오의 대상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다음 날, 나는 스위스 은행에 연락했다. 가짜 신분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가장해 돈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은행은 철저했다. 좌절 속에 나는 소연 언니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그 돈을 찾아야 해. 아버지의 마지막 배신을 끝내기 위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지은아. 우리 그냥 살아.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김 회장이 무너진 후 회사 이사회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한 사장의 딸로서 지분을 맡아줄 수 있나? 그들의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나는 수락했다. 이제 나는 이사회 멤버. 복수의 무대가 확대됐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나는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마주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다. 회장님, 아버지의 해외 계좌에 대해 아시나요? 내 물음에 그들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한 명, 이 부장이 속삭였다. 그건 김 회장이 관리해. 하지만 조심해. 밤에 나는 김 회장을 찾아갔다. 그의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도망쳤다는 소문. 하지만 나는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다. 인천공항 근처 모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지은아. 왜 나한테까지? 그의 울음소리가 비참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소연 언니를 버린 이유는 뭐예요? 그는 웃었다. 돈이야. 그녀가 임신하자 그는 부담스러워했어.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아버지는 아이마저 버렸다. 민준이를. 김 회장을 설득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살했다. 또 하나의 죽음. 경찰은 또 자살로 결론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이체했다. 소연 언니의 계좌로. 수억 원이 그녀는 전화로 울었다. 지은아, 이 돈 어떡해. 아버지의 속죄예요. 하지만 그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민준이가 내게 그림을 그려줬다. 가족 그림.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소연 언니와 민준이. 하지만 그림 속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나는 그 그림을 불태웠다. 돈이 들어온 후 소연 언니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고 민준이는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목에 감긴 벨트, 김 회장의 빈 눈동자. 복수는 승리였지만 영혼을 갉아먹었다. 이사회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한테크의 새로운 리더로서 나는 회사를 개혁했다. 부패를 뿌리 뽑고 직원 복지를 늘렸다. 언론은 나를 한지은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뒤에는 소연 언니의 조언이 있었다. 지은아, 내가 아버지보다 나아. 그녀의 말은 나를 지탱했다. 그러나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옛 연인, 첫 번째 여자. 아니, 어머니 이전에. 그녀의 이름은 최미경.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아버지의 대학 시절 연인.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 씨, 당신 아버지는 나를 망쳤어. 임신했지만 그는 도망쳤지. 그 후유증으로 나는 평생 고통받았어. 미경 이모의 이야기에는 충격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잃었고 그로 인해 정신병원을 들락거렸다. 당신처럼 나도 버림받았어.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복수. 그건 헛된 일이야. 하지만 도와줄게. 미경 이모는 아버지의 숨겨진 자산을 알았다. 제주도의 별장, 그곳에 더 많은 돈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함께 제주로 갔다.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배신의 고리는 무한하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페이지마다 후회와 욕망이 적혀 있었다. 소연을 사랑했지만 지은의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어. 하지만 결국 모두 버렸지. 그 글씨가 내 눈을 아프게 했다. 미경 이모가 말했다. 이 별장은 그의 피난처였어. 여기서 그는 나를 버렸고 소연을 만난 후 다시 왔지. 우리는 돈 상자를 찾았다. 현금 수천만 원. 하지만 그 안에 사진이 더 있었다. 아버지와 여러 여자들.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소연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언니, 아버지는 수많은 여자를 버렸어. 우리뿐만이 아니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민준이는 아이의 미래가 우리 복수의 희생양이 될까? 이사회에서 새로운 스캔들이 터졌다. 아버지의 옛 직원이 나를 고발했다. 한지은은 회사를 장악하려 해. 하지만 나는 증거로 반격했다. 그 직원은 아버지의 뇌물수수자였다. 그는 해고됐다. 승리였지만 외로웠다. 밤에 민준이가 내 꿈에 나왔다. 언니, 왜 아빠를 미워해? 아이의 물음에 나는 울었다. 깨어나 보니 소연 언니의 전화. 지은아, 민준이가 사라졌어. 공포가 밀려왔다. 누가? 김 회장의 잔당. 아니면 아버지의 유령.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복수의 대가. 민준이를 찾기 위해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민준이 실종 사건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경찰은 납치로 의심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소연 언니는 쓰러졌고 나는 홀로 추적했다. 해킹 스킬로 CCTV를 뒤졌다. 화면에 잡힌 아이의 모습, 강남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그 남자는 아버지의 옛 파트너 박대리였다. 박대리는 복수를 노렸다. 한 사장의 딸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의 메시지가 왔다. 돈을 요구했다. 5억 원. 나는 거절했다. 대신 그를 유인했다.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쏟아지는 밤, 그는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돈이나 내놔. 나는 총을 꺼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손에 쥔이 떨리지 않았다. 민준이를 풀어. 그럼 내 목숨을 살려줄게. 바이가 울었다. 언니,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다. 박대리는 웃었다. 너도 내 아버지 같아. 배신자. 총성이 울렸다. 그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도망쳤고 민준이는 내 품에 안겼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이 폭력은 나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소연 언니가 민준이를 안고 울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그 총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경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였다. 지은아, 내 증오는 PTSD야. 멈춰.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 나는 더 잔인해졌다. 경쟁사를 공격하고 시장을 장악했다. 한테크는 거대 기업이 됐다. 하지만 그 성공은 피로 물든. 직원 한 명이 자살했다. 회장님의 압박 때문이라는 유서.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소연 언니와의 관계가 변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했다. 지은아, 너 변했어. 아버지처럼.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아버지처럼.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우리는 다퉜다. 민준이는 그 사이에 갇혔다. 최고의 고조는 아버지의 무덤에서였다. 나는 홀로 갔다.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나는 속삭였다. 아버지, 왜 우리를 버렸어? 이제 내가 너를 버릴 차례야. 하지만 무덤은 침묵했다. 돌아서려 할 때 미경 이모가 나타났다. 지은아, 진짜 복수는 용서야.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회사에 대한 감사패를 받는 날 폭로가 터졌다. 내가 해킹한 증거가 유출됐다. 검찰이 나를 불렀다. 한지은 씨, 횡령과 해킹 혐의의 세상이 무너졌다. 소연 언니가 병원에 있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그녀. 민준이는 나를 봤다. 언니,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나는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봤다. 변호사는 말했다. 무죄를 주장하세요. 하지만 나는 고백했다. 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였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소연 언니가 증언대에 섰다. 지은이는 우리를 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버렸듯이 그녀의 눈물은 나를 무너뜨렸다. 민준이는 증언하지 않았다. 너무 어렸다. 미경 이모는 심리평가를 했다. 그녀는 트라우마의 희생자입니다. 판결은 5년 징역. 하지만 집행유예였다. 출소 조건으로 상담을 받았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자유는 잃었다. 회사 지분은 소연 언니에게 넘겼다. 그녀는 새로운 사장이 됐다. 지은아, 미안해.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니, 이제 자유야. 민준이는 자랐다. 15살이 된 그는 나를 찾아왔다. 언니, 아빠 이야기 들었어. 하지만 너는 내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아버지의 무덤에 다시 갔다. 아버지, 이제 놓아줄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렸다. 소연 언니와 민준이는 행복했다. 미경 이모는 친구가 됐다. 증오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평화가 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것이 삶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일기에 썼다. 배신은 끝나지 않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복수 대신 사랑을 그 선택이 나를 구했다.